이런 갓나 새끼! 날래 돌아오라우! 저는 과거 평양에서 매일 저녁 8시 조선중앙 텔레비전의 메인 뉴스를 진행하던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뉴스 화면에서 보셨던 그 격앙된 목소리, 화려한 한복 뒤에 숨겨져 있던 저의 진짜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꺼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혜림입니다. 평양의 중심구역 창광거리의 고급 아파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소위 말하는 핵심 계층이었죠. 아버지는 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예술단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한 성분조사와 사상검증을 거쳐 아나운서로 선발되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배급 걱정은 해본 적이 없었고 외화 상점에서 수입 화장품을 사 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한 삶은 거대한 감옥 안의 연극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당에서 내려준 원고를 읽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동지의 현지 지도 소식, 사회주의 낙원의 풍요로움, 미제 승냥이들에 대한 저주. 제 입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제 머릿속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읽고 있는 원고 속의 풍요가 스튜디오 밖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화면 속에 저는 당당하게 혁명을 외쳤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혹시라도 말실수를 했을까봐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최고 존엄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하나만 틀려도 저와 제 가족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평양의 방송국이었습니다. 오늘 저의 탈북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북한 상류층의 숨막히는 현실과 자유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이 이 진실을 마주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건 입사 5년 차 즈음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던 선배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당의 목소리로 살아온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선배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보이부 트럭이 와서 선배 가족을 모두 싣고 갔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이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석에서 최고 존엄에 대해 불경한 농담을 했다는 말도 있었고 남조선 드라마를 보다가 걸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평양의 핵심 계층조차도 하루아침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송 원고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는 이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체제가 얼마나 허약한 거짓 위에 서 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몰래 외부 세계의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을 통해 암암리에 들어온 USB로 남한의 뉴스와 드라마를 접했습니다. 그 속의 세상은 제가 매일 뉴스에서 떠들던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지도자를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 그 충격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괴리감이었습니다. 낮에는 마이크 앞에서 지상낙원을 찬양하고 밤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남한 드라마를 보며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을 동경하는 이중생활. 저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앉아 있었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는 거짓을 말하며 살 수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목숨을 건 탈출을 결심하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평양을 빠져나오는 것은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고위 간부에게 뇌물을 바치고 함경북도 국경 지역에 사는 먼 친척이 위독하다는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여행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평양역에서 기차를 타던 날 저는 늘 입던 화려한 양장 대신 수수한 인민복을 입고 머리수건을 깊게 눌렀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 승무원들이 검열을 할 때마다 저는 제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국경도시는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강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중국의 불빛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탈출 당일 밤은 달빛조차 없는 금음이었습니다.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 두만 강변에 섰습니다. 강폭은 좁았지만 물살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11월의 강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신발을 벗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 멀리 국경경비대의 탐저등 불빛이 강변을 훅고 지나갔습니다. 숨을 멈추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강물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불빛은 저희를 비껴갔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브로커가 마련해준 시골의 작은 은신처에 숨어 지냈습니다.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저는 낮에도 불을 켜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밖에서 중국 공안의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북송되면 저뿐만 아니라 평양에 남은 가족들까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공포는 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짐승처럼 숨만 쉬며 살았습니다. 평양 아나운서라는 과거의 영광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탈북자일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마이크 앞에 끌려가 자아비판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숨 막히는 은신 생활 끝에 드디어 한국행 루트가 열렸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동남아시아 국가로 넘어가는 멀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좁은 승합차 짐칸에 짐짝처럼 구겨져 수십 시간을 이동했고 밤에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3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태극기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는 생각, 이제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처음 서울 시내로 나왔을 때의 충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환한 거리,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표정에 서린 활기와 자유로움. 평양의 밤거리는 늘 어둡고 사람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울의 풍경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그토록 비난하던 세상이 이렇게나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는 당이 써준 거짓 원고를 읽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가끔 북한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저 화면 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동료 아나운서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속으로는 자유를 갈망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저의 탈출기를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는 평양의 불빛 아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엘리트와 주민들의 진짜 삶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쌀 한 톨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김혜림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